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를 시작합니다. 하나. 정부의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이행 부진이 지적됐습니다. 둘.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 시스템이 충청권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셋.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 모형 개발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넷.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늘었지만 인증 취소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섯.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이행이 상당 부분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모니터링단은 지난 9월 24일 전반기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행이 미흡한 25개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평가에는 전문가 27명과 장애인 당사자 282명이 참여했으며 점수는 각각 68.4점과 72.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활동 지원 서비스는 올해 목표인 26만 명 지원에 턱없이 부족해 예산상으로는 13만 명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2024년 실적도 16만여 명으로 목표치의 6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광역급행형 저상버스는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39% 삭감됐고 2025년에는 시범운영 과제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개조 사업은 도시 거주자까지 확대됐지만 지원금은 380만 원으로 2015년 이후 동결돼 있습니다. 열린관광지는 182개소가 조성됐지만 전체 관광지 대비 6.6%에 불과하고 숙박식당 등 주변 시설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장애재활협회는 이외에도 모자보건법의 장애 차별적 조항 개정 부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고립돌봄 대책 부재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으며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 시스템이 충청권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29일부터 대전, 세종, 충북 지역에서 통합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증보행장애인은 지역마다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가입해야 했고 전화번호도 달라 매번 절차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집이나 앱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새 지역 어디서든 별도 절차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은 가입된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앱을 통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든 차량에는 보호자 포함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고 요금과 결제 방식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릅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즉시 보완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모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애 유형별 고령장애인의 욕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 보조와 만성통증 관리, 시각장애인은 낙상 예방과 디지털 접근성, 발달장애인은 조기 노화와 돌봄 공백, 뇌병변 장애인은 우울감 해소와 방문 재활,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확대가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이번 논의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5년간 256곳 늘었지만 같은 기간 161곳이 인증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1년 566곳이던 사업장은 올해 6월 기준 822곳으로 늘었지만
인증이 취소된 곳이 161곳에 달했습니다. 취소 사유 가운데 74%는 의무 고용 기간 7년을 채운 뒤 지원금만 받고 스스로 포기한 잦은 취소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증 기준 미준수 38곳, 부정행위 4곳이 확인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숫자 확대만으로는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경영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2020년 평택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패소한 유족에게 국가가 소송비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고 유족은 국가와 지자체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유족에게 총 2,095만 원의 소송비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유족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전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률단체들은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해 추심을 중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6,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 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449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으며 피해자의 71%가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가 63%를 차지해 학대 피해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 정서적 학대 26%, 경제적 착취 19%, 성적 학대 13% 순이었습니다. 재학대 사례도 2020년 49건에서 2024년 189건으로 4년 만에 3.9배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권익공무기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신고 안내서를 보급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1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